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소형 벤 차량. 아래쪽에서 폭발이 생긴 것처럼 불길이 솟구치면서 주변으로 번집니다. 번지는 과정에서도 다시 폭발이 나고 주변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퍼집니다. 뻥뻥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연기가 엄청나게 나고 119를 먼저 신고했는지 소방차가 오고. 화요일 오후 부산 안락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은 소방차가 출동하고도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모두 잡혔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크게 번지면서 차량 5대가 탔지만 당시 주차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밴은 전기차로 처음 화염이 포착된 곳은 차량 하부, 배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폭발성 화염이 생긴 점으로 볼 때 배터리 쪽에서 시작한 불이라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배터리 케이스 내에서 압이 어느 정도 생성이 돼 있다가 케이스가 소순이 되면서 화염과 함께 그 압이 빠져나오면서 폭발성으로 관찰이 된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주차장 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치고 50여 분이 지난 뒤에 불이 났는데 외부 충격 등 다른 화재 원인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완충된 이후에 순간적인 그 폭발로 인한 그 원인 미상입니다. 일단 그 미상으로 폭발로 인해서 연소 확대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정밀 감식을 벌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 부품이나 조립 과정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차를 휘감고 엄청난 높이로 치솟고 있습니다. 차 바로 앞에는 몸을 못 가누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세종시 소정면에서 테슬라 전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와 부딪히고 또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전기차에 불이 붙고 차량이 모두 불탔는데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30대 남성 운전자를 끄집어냈는데 이 남성은 발목 골절과 다리 화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뒤덮은 시뻘건 불길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릅니다. 무언가 터지는 듯한 폭발음이 들리고 차량 곳곳에선 쉴 새 없이 불똥도 떨어집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중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본 운전자가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이 이동식 침수조까지 동원한 끝에 불길은 3시간 10여 분 만에야 완전히 잡혔습니다. 차량이 1분만 타면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될 수 있는데 내부가 다 탔어요.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불길이 터져 나옵니다. 폭발하듯 난 불은 순식간에 번져 차량 5대를 불태웠습니다. 재작년 2월 부산 안락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화재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4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입구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지하 주차장에 세운 전기차에 경고장까지 붙이며 엄격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화재가 나면은 화재가 나면 아파트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에 어떻게 되겠어? 지하에가 시설이 다 있는데, 에? 불이 났을 때 저 못 끄잖아, 전기차는. 끌 수가 없잖아요. 내연 기관 차량과 다르게 전기차는 지상에만 주차하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선 전기차와 일반 차 모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가진 입주민들은 차별을 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저렇게 플랜카드를 걸으시니까 저희가 잠재적 방화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연기관차들도 주차 중에 다 불이 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자동차 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을 보면 전기차 증가세가 가파르긴 하지만 내연기관이 여전히 더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차 제한이 도입되자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입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손질이 전기차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 방지 조치와 진압 방식, 주차 구역 같은 제도가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전기차의 화재 같은 경우는 충전율을 한 85% 선으로 제한을 한다고 할 경우에 99% 이상 방지가 가능하거든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비슷한 갈등은 언제든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중국 산시성 윈청시 인근의 한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살수차 아래에 깔려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소방대원과 주변 운전자들이 달려와 창문을 깨고 차문을 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매립식 전동 손잡이가 잠긴 채 열리지 않은 겁니다. 결국 손쓸 새 없이 2살 아이를 포함해 탑승객 3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3개월 전에 구매한 중국 아이토의 신형 SUV M7 전기차 모델로 현지 공안 당국이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SNS를 통해 안전장치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매립식 전동 손잡이가 잠긴 채 열리지 않았고 에어백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같은 유족들 주장과 사고 영상이 중국 내 온라인에서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차량 제조사 측은 유족의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에어백과 배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며 결함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아이토 M7은 화웨이가 지난 2021년부터 중국 전기차 기업 사이리스와 손잡고 생산한 고급 SUV 중 하나로 화웨이의 독자적인 운영체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화웨이 측은 합작이 아닌 부품 제공 등 기술 지원으로 제조된 차량이라며 이번 사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저가 경쟁에 나선 전기차가 쏟아지면서 지난해만 800만 대가 넘게 팔렸고 올해는 10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샤오미에서 출시한 전기차가 희승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국산 전기차 안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테슬라 모델 X 전기차가 아파트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난 사고 직후 대리기사 최모 씨는 빠져나왔지만 조수석에 있던 차주는 숨졌습니다. 최 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되지 않아 벽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간 경찰이 넉 달 만에 내린 결론은 대리기사의 운전 미숙. 제동 시스템에는 결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국가수 감정 결과를 참고를 했고요. 운전자 진술하고 그때 사고 당시에 이제 사고 장면을 담은 이제 영상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텔레매틱스, 즉 차량용 이동 통신 서비스를 통해 테슬라 측에 원격 전송됐던 운행 정보였습니다. 테슬라에서 이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충돌 10초 전부터 속도를 올렸고 4초 전 가속 페달이 최대치가 돼 시속 95km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CCTV 영상에 잡힌 모습과 같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테슬라 코리아 쪽에서 제출한 텔레매틱스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속도 같은 것도 시속 1km 정도 내외 차이 거의 이제 유사한 결과값이 나왔고 그러나 전문가들은 차에 저장된 사고 기록 장치 EDR을 확인하지 못한 만큼 100%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속도, 엔진 회전수,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이 모두 기록된 핵심 장치인데 사고로 망가져 복원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보내준 자료만으론 차량 결함이 없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겁니다. 본사의 자료는 실제 닦아놓고 그걸 갖다 객관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거든요. 테슬라의 자체 분석을 통해서 내놓은 자료에 대한 일단 신뢰성 부분이 검증이 안 됐다. 사고 당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열리지 않았던 차 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습니다. 경찰은 찌그러짐이 심해 전원 공급이 됐더라도 탈출할 수 없었을 거라고 결론 냈지만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매립형 손잡이 구조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종합 분석 결과 발표에도 사고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른바 한남동 테슬라 사고로 차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대리기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대리기사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량 주인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행 정보와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고 제동 페달은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부품의 이상은 없었다며 A씨의 급발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속 95km로 달리던 차량이 벽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충격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며 구조지연 등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건물을 들이받자 푸른색 화염이 솟아오르더니 불길에 휩싸입니다. 택시기사는 구해냈지만 차량은 전소했고 이동식 침수조에 담근 뒤에야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에서 사고로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온도가 1500도까지 올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열 폭주 현상 때문입니다. 전기차 운전자 가운데 절반이 운행 중 가장 큰 우려가 화재라고 답할 만큼 전기차 화재는 대중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셀에 충격을 가하자 희뿌연 연기가 주변을 가득 메우고 이어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배터리셀 5개를 합쳐 실험한 결과인데 많게는 수백 개가 탑재된 전기차에서는 더 큰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엔 이동식 침수조와 차량용 질식 소화포가 사용됩니다. 여기에 초기 진압이 쉽도록 불이 잘 붙지 않는 방제액 등 다양한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이에 불을 붙이면 이렇게 쉽게 타오르지만 방제액을 묻힌 종이에 불을 붙여보면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효과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배터리 화재뿐이 아니라 일반 화재에서도 초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화재 예방법은 배터리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기준에 미흡한 배터리를 걸러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